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고처 2부 한국경제TV 와우넷 가문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같은 날씨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천 랠리를 코앞에 두고 또 외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난주 또 금요일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고처 2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로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늘 항상 마찬가지 제가 메모했다가 10시 공방에서 먼저 이 종목 상담부터 국고처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지금 보고 계시는 ARS 번호 02-3490-4504인데요. 번호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한 2,000명을 이제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 모닝 인사이드만 신청만 딱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문숙 전문가 제 사진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왼쪽에 게시판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 중간 정도에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을 보시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8시 한 3, 40분 전후로 해서 종목을 올려드리는데요. 총 7개 페이지가 올라갑니다. 전일 미국 증시, 오늘 국내 증시 전략, 그리고 밤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방금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었다면 여기에 따른 유가 관련주라든지 전쟁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이런 이슈와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 그리고 오미주, 오늘의 미인주, 엊그저께도 제가 하나솔루션이며 온코닉 테라피틱스,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18%, 20%까지 급등했거든요. 이런 오미주들, 그리고 저희가 또 종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종가 매매 종목까지 해서 같이 총 7장의 리포트가 올라가는데요.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거조차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와우 밴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 받으셔서 쭉 보시면 맨 상단에 가문숙 전문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림 설정 받기 클릭하시면 무료로 아침에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처럼 푸시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 푸시를 클릭하셔서 읽으시면 총 7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이제 2,000명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곧 이 서비스도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숨가빴던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 한 주간 지수가 2,900포인트를 돌파하고 허니문 랠리로 인해서 2,920까지도 장중에 반등이 나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속상하고 소외되고 이 계좌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녹아내린다. 이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저조차도 어쩌면 리딩을 할 때에 종목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수익이고 안정된 종목에 있는 것들을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하고, 조금 손실인 종목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수익이니까 회원들께 손절을 하기 싫어서 손절 를 하는 게 저도 싫으니까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수익인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그런 매매죠. 그런데 사실 개인들의 계좌가 이렇게 또 지수가 2,900선에서 녹아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좋은 종목, 수익이 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운용사나 기관과 외국인들만 좋았던 그런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니문 랠리가 2,9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 증시 부양,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3,000포인트 그리고 5,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소 격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탈피하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그 매수 가운데서도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순매수가 더 강했었는데요. 과거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K증시 저평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허니문 랠리,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거 당일부터 시작해서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 다소 좀 격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조금 또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연속 총 4조 원대의 순매수세 이 부분들은 사실은 유의미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7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외교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6월 3일 선거 이후에 우리는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도 통화를 하고 중국과도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북한과의 이 확성기도 중단해달라 하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이 확성기 소식이 줄어들면서 조용히 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이 외교 통상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사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팅 이후에 어떤 결과들을 또 갖고 올지 이런 부분들과 또 하나는 전일 금요일장에 2,900선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의 흐름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3,000포인트 랠리를 코앞에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리스크가 아니어도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더 큰 전진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맞게 요 어떤 이 명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강한 매도로 인해서 오히려 코스닥은 더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급락한 원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효젤 등등 젠백스라든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고요. 또 여기에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을 공시를 냈었죠. 사실 인적 분할은 주주에게는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일단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이 이 리쥬란이라는 여러분들 뭐 피부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슈링크, 리쥬란 뭐 이런 많이 보톡스, 필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리쥬란에 대한 부분을 신설법인이 가지고 간다. 물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파마리서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새로운 신설법인과 또 파마리서치 지분을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예전 LG 엔솔과 LG화학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었었죠. 그때는 물적 분할 이후에 엔솔이 상장이 된 건데 알짜배기 회사를 신규 상설 법인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강한 급락이 있었고요. 사실 코스닥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는 건 전일 또 뉴스 보시면 원전 관련 중에 하나였던 일진파워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횡령 소식이 이어지면서 내달 4일까지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는데요.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횡령이라는 내용과 오명과 그다음에 거래 정지라는 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어떤 행위들이 코스닥에서 예전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었고요.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업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국내 증시의 흐름들 좋았던 흐름, 장밋빛 흐름 가운데 필요한 조정이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말에 있을 또 이 핵 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이 부분이 또 다음 주에 이란과 이스라엘 아마 빨리 어떻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유가도 급등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분간은 시장의 어떤 하락의 요인,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지수 3,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쉬는 구간 정도일 뿐이다. 기차가 처음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대전에서 잠깐 쉬어가고 대구에서 잠깐 쉬어가지만 기차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부산까지는 가게 되어 있죠.
부산행 열차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계좌 리밸런싱을 할 수 있고 또 종목을 교체할 수 있고 주도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증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5월달 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0.2%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5월 PPI도 CPI와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16일 목요일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점도표를 발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점도표에 대한 언급에서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가 가장 또 중요한 골자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정말 대놓고 직격탄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도 빨리 하지 않는 멍청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해임할 생각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파월 의장은 또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경제 등을 체크하면서 금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되지만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 이 점도표나 언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라클의 주가가 전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지난주 목요일 34조 원이 시가총액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오라클은 제가 우리 VIP원님들께 미국 주식을 시작했을 때 바닥권에서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미국 주식을 제가 한때 1월달, 2월달, 3월달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여러분들 서울 강연회에서 말씀드릴 때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미국 주식은 1분기에는 고지전이다. 고지전 하면 가문숙 생각나실 거예요. 강연회에서도 지금 미국 주식을 추천하긴 하지만 고지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국고처에서도 미국 주식의 중요성과 감세라든지 등등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고지전 중이니까 조정의 끝자락 3월 말이나 4월 달쯤에 미국 주식을 그때 담자.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우리가 공부 삼아서 한 주, 두 주씩 매수하시고 그리고 3월 말, 4월 달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질적으로 4월 9일, 3월, 4월 미국 주식은 최저점을 찍고 다시 지금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금요일 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엔비디아라든지 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또 트럼프의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으나 결국 지수는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화해 모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등을 돌리고 해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둘 중에 누가 더 강자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죠. 권력의 힘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후회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트럼프는 그 후회하는 부분들을 이해한다. 라면서 화해 모드로 가고 있고요.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비롯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저는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오늘도 전일 미국 증시가 조정일 때도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이었지만 오히려 어쩌면 이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관세 또 8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90일 유예 이후에 중국과의 관세 물론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기회가 어쩌면 국내 증시도 미국 주식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교체할 수 있는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긴장감의 환율은 다시 1370대로 올라섰지만 3분기 2분기를 넘어서 3분기의 환율은 여전히 원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정리와 그리고 종목, 다음 주에 체크할 내용들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국고처 2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홈페이지로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6월 14일 토요일 오늘 10시 지정학적 리스크 허니문 랠리가 과연 끝인가? 라는 제목과 6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동일한 제목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로 전화를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선물, 알찬 선물입니다. 하루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가 나갈 텐데요. 아래 번호로 신청하시고 와우 밴드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와우 밴드 다운받으시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 그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그 어플 중에 상단에 가문숙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림 설정 받기를 클릭하시면 매일 아침 8시 40분쯤 여러분들께 그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가 전달이 됩니다. 보셔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런 회원님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국고초 2부 만의 시그니처 시간이죠. 지난주에 봐드렸던 종목을 이 시간에 일주일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종목 상담이 좀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한 4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못다한 종목들은 10시 공개 특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 종목이 LNC 바이오였습니다. 이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35,500원이셨고요. 그리고 비중 30% 갖고 계셨는데 지난주에 이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지금 21선을 살짝 깼다가 종가상으로 21선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가상으로 21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주가의 흐름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일단 지금은 35,500원 구간이시면 아직까지는 약간 손실이지만 오늘 그날 금요일 날 사실 매수가까지 올라왔다가 밀렸습니다. 지금이라면 금요일 자리의 음봉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가 조금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로 28,000원 보시고요. 위로는 31,500원 목표 주가 보시고 31,500원을 돌파한다면 33,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국민주이기도 하고 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64,000원에 비중 30% 정도 매수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저도 개인적으로 55,000원 아래서는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지금 지난주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에서 65,500원까지 갔다 밀렸습니다.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하반기, 3분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3000이 반도체가 가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올라주지 않으면 지수 3000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2900선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1등 공시는 보험, 조선, 방산, 금융 이런 종목들이었지만 절대 3000포인트를 가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소외시키고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지난주에 상담하고 나서도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였지만 그대로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6월 달에 분기 배당이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으나 아래로 54,000원이 오히려 55,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되고 홀딩을 하시면서 1차 목표 주가는 62,500원. 그리고 이 자리를 깬다면 그때는 돌파를 못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요즘에 질문도 많고 조금 전에 앞전 시간 일부에서도 하나오션은 봐드렸던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82,1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그대로 제가 홀딩을 하시라고 했었어요. 지금 이 자리 75,0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시고 사실 위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10만 원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졌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약간 십자형 캔들이 이어졌으나 기관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7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하시고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 주가 96,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44,3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이 80%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에 수익 구간 중이긴 하나 지금 원전이 계속 우상향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긴 하나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수익을 극대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금요일자리의 음봉은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줄이셨다면 뭐 잘하셨고요. 비중을 만약에 줄이지 못하셨다면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할 때는 지금 80% 비중에서 50% 이상을 줄여주시고 그렇지 않고 21선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 마지노선은 45,000원으로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세대로 대응을 하십시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쉬어가는 구간이 이어진다면 가격 조정보다는 이런 기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쉬어간다라면 그때는 조금 더 버티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